누가 읽어보실래요? 종구 씨가 읽어보실래요? 네, 네. 상대방의 표정과 언어, 그리고 마음까지 알아채야만 제대로 된 말을 한다. 입대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상대방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관상학에서는 혼잣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천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모든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사를 전달하는데 한마디로는 어렵고 여러 가지 말을 해야 하며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고 다시 물으면 다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우리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알아채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네. 네, 여러분도 말 한마디로 나의 속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기가 말 한마디 두 마디로 그 사람 속을 나에게 전달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상대하는 부동산 업자 또는 여러분의 아이들 또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인, 여러분의 누구 모든 사람은 말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자기의 속을 전달할 수 없죠. 맞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1차에 들리기에 불쾌하거나 안 좋아도 얘가 말 한마디로 자기 속을 다 전달할 수 없는 어떤 환경적 요소, 예를 들면 뭐 성장 과정에서의 문제점,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원래 가방끈이 짧아서, 원래 좀 무식해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져서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보는 거죠. 아직은 진입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한번 그러니까 한 템포 쉰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래서 우리의 그 시세조사 훈련은 강력히 형사처럼 의심하라 그러잖아요. 네, 의심이라는 이 시간, 의심한다는 건 시간을 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심할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의심 안 하면 즉시 판단해 버리지 뭐하러 의심이라는 절차를 거쳐요. 맞죠? 네, 의심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뭐냐? 말 한마디로 모든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없으니 그러면 너도 나에게 네 말 한마디로 나에게 모든 걸 전달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 판단을 유보할게. 시간을 좀 들여야 되겠다. 너 말에. 이런 말하고 아까 강력히 형사처럼 의심하는 말한 말하고는 같은 맥락이 있는 거죠. 맞죠? 예. 네. 자, 나의 생각과 의사를 전달하는데 한마디로는 어렵고 여러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고 물으면 다시 말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해 못하고 물으면 다시 잘 설명해 주나요? 여러분들은? 안 하죠. 잘 안 해봤을걸?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고 물으면인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저한테 다시 묻지 않죠. 잘. 저한테도. 맞죠? 그러니까 네. 본인들도 저한테 다시 묻지 않듯이 남들도 여러분에게 다시 묻지 않습니다. 거의 다. 그러면 아까 다시 말해서 내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럼 저 사람이 나에게 다시 묻겠지? 근데 현실은 다시 묻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속으로 이 과정을 딱 겪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쟤는 내 마음을 잘 모를 거야. 또는 내 말을 잘 알고는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품어야 정상. 근데 쟤가 묻지 않았으니 내 말은 다 제대로 이해했을 거야. 쟤는 내 말을 다 이해했고 다 오케이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정상. 오히려. 이해되세요, 이거? 음. 지금 뭐냐? 요 문장 안에서 많은 내용이 있는 거죠.
원래 한마디로 상대방이 내가 나도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내 모든 걸 전달할 수 없듯이 상대방도 내 한마디 듣고 나의 속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됐든지 간에 먼저 묻거나 다시 물어야 되는데 현실은 먼저 묻지도 않고 다시 묻지도 않는다.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죠. 안 묻잖아. 그죠? 어? 묻다 보면 미천 드러날까 봐 안 묻고 또 묻다 보면 내 자존심도 상하고 묻다 보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까 봐 안 하게 되고 자, 요런 게 안 묻게 되다 보니까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내 속을 다 알 거야라고 기대하기도 힘들고 또 상대방인 여러분들조차도 스스로 묻지도 않고 상대방도 묻지 않으니 이런 현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쟤는 내 말을 이해 못하고 있어. 이렇게 믿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말했으니까 너는 하기로 한 거야. 너는 내 말을 안 거야. 너 이해했잖아. 이해 못했으면 나한테 다시 물었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네. 중요한 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것만 가지고도 많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또 읽어주시죠. 제가 똑같은 교육을 했을 때 단 한마디만 듣고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에서는 아는 척은 하지만 되물어 보면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제가 한 말과 교육생들이 이해하는 바가 맞는지 물어본 후 만일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좀 전과 다른 표현, 다른 사례를 들어서 다시 설명합니다. 말은 단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질문과 표정을 잘 읽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표정과 언어 그리고 마음까지 알아채야만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목마르다는 말을 했을 경우 물을 달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오렌지 주스를 달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물만 주셔도 됩니다. 고 할 경우에 시원한 냉커피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시원한 냉커피를 마시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말을 잘하기 위해 전제 조건은 결국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시세 조사를 잘할 사람인지 이렇게도 안 될 사람인지를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흘러갔어요. 한마디만 듣고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는 척하지만 되물어 보면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태반이 아는 척하지만 되물어 보면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알겠냐고 다시 묻지 않습니다. 잘. 구체적으로 묻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물으면 서로 상처받잖아. 그러니까 아시겠죠? 하면 대충 눈빛이 이렇게 드르륵 흔들려도 지나가야지 하거든요. 서로 상처받잖아 우리.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게 교육을 받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뭐 어떤 하나의 사례를 이렇게도 말해주고 저렇게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알겠냐고도 물어보고 모르면 또 손들어라고도 말하고 겪어보셨죠? 네. 그 이유가 뭐겠냐? 나는 이걸 책을 쓴 사람인데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떤 한마디로는 알 수가 없어. 이렇게도 말해야 되고 저렇게도 말해야 주는데 정말 알면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거든요. 내 눈빛이 퀭한 거야. 혼은 좀 떠 있고. 그럴 때 저는 안단 말이에요. 표정을 또 보고 알죠. 그럼 그거를 지나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계단을 밟아야 다음 계단이 나오는데 그 계단을 빼놓고 가면은 올라가기가 힘들죠. 그죠? 다리가 길어야만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죠? 얕은 계단들이 이렇게 연이어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한 두세 계단 빼버리면 요렇게 가서 요렇게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가뜩이나 가랑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키가 작아서 못 올라가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뭐 올라갈 수가 있나? 이거 밧줄 달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자, 요런 관점에서 수시로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작은 계단을 올라가게끔. 자, 말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그죠? 말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예를 들면은 뭐 가족한테도 그렇고 친구한테도 그렇고 누가 됐든 예를 들면 명도 대상자한테도 하는 것이죠. 그죠? 누가 됐든지 간에 한 번만 해서 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부지런해야 돼. 뭘로? 말로. 말로. 그거가 잘못 나가면 딴 잔소리라고 표현됐죠.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잔소리라고 듣지 않는 각도로 얘기하는 것도 좋죠. 그게 이제 말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어야 시세 조사를 잘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 계속 그 아까 내가 시중이 인터뷰를 좀 전에 해보고 시중이가 아까 회사에 왔다 간 모습에 그 마스크 벗은 걸 딱 보니까 얘가 기분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지? 그 마누라한테 잡혀서 끌려 들어간 뒤에 컨설팅 쪽에서 없어졌나 싶었더니 얼굴은 더 많이 기운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럼 원인이 뭐지? 뭐 한참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살짝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는 좀 전에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예전보다 말이 좀 늘어있다라는 느낌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죠? 받았습니다. 자,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눈치를 채는 능력이 말을 잘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재민이는 어때요? 경찰인데 같은. 어제 여러분들 방송 들으셨죠, 수희 씨? 네, 그 재민이 말 들리던가요? 네. 아주 편안하게 말씀하시던데요. 예. 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죠? 재민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는 돈을 부풀리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됩니다. 이런 게. 근데 이게 시중이가 이랬는데 개선이 되는 걸 보면 재민이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거야. 어차피 갈 겁니다. 응? 그러면은 빨리 가야 돼요? 느리게 가야 돼요? 빨리요. 어차피 갈 거예요. 어차피. 그죠? 빨리요. 그죠? 빨리 가야 되죠? 그럼 네. 어차피 갈 거야. 그러면 누르랄라고 가야 돼. 그 소가 그 도살장 끌려가듯이 가야 돼. 룰랄라 가야 됩니다. 흑자로 주사이라고 그러나 그 뭐라 그러나 주산을 튕겨본다 그러죠? 계산기 딱 튕겨보면 나오지. 어차피 가야 될 길이면 누르랄라 빨리 가는 것이 좋죠. 그죠? 뭐 어거지로 막 이렇게 끌려가는 거는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건. 이것도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관찰하는 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는 이 관찰하는 우파사나 강의도 가끔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은 한 번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다. 머리에 지금 박아 놓으세요. 말은 기본적으로 내 한마디로 상대방이 알 수도 없고 나 또한 상대방 말 한마디에 내가 당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또 물어봐주면 좋은데 상대방이 묻지도 않을 것도 당연히 나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 물었다고 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물었지만 네가 이걸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 내가 말해줄게라고 해서 또 말해주는 것이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세조사할 때 시나리오를 한번 세웠어요. 그럼 처음에 시나리오 한번 딱 얘기하고 말아버리시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예를 들면 내가 학교에 그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미술 선생인데요 하고 처음에 말을 뗐다고 칩시다. 근데 얘기를 좀 하다가 중간에 또 얘기하는 거죠. 아, 제가 미술 선생이라서 제가 이런 성격이 좀 있어서요. 또 한 번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아우 제가 또 얘기하는 거죠. 제가 미술을 저쪽에서 학원도 차렸었는데요 라고 또 얘기해 주는 거야.
시나리오는 상대방은 어차피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썼을 때는 그 시나리오로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네. 그 영향을 받아야 되려면 상대방이 내가 쓴 시나리오를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한마디로는 못 알아듣는다고 금방 알려줬잖아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래잖아. 그러니까 계속 미술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이해되세요, 이거? 네. 그래서 네. 시나리오를 쓴다면 그 시나리오는 계속 써지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주. 그럼 계속 미술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다. 미술 선생이 보이는 행태를 계속 언급하는 것이 또 같은 이 맥락이 맞죠.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시대조사할 때 왜 이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여러 번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질문과 표정을 잘 읽어야 된다. 뭘 읽어야 되냐? 표정도 읽고 질문도 읽어야 된다. 표정도 읽고 질문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가 이제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캔한다 그러죠. 계속 스캔을 해야 되겠죠. 계속 머리가 쉬지 않고 상황을 계속 스캔하는 거야. 계속 숨 쉬는 것까지. 근데 이제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하고 무덤덤할 때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스캔하는 거를 안테나를 꺼버리죠. 이제는 스캔할 필요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애인데 스캔할 필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때는 스캔을 꺼. 그 다음에 신경도 끄게 되는 거죠. 신경을 끌 때는 이런 스캔할 필요성이 없을 때 신경을 주로 끄죠. 여러분, 네, 중요합니다. 근데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러면 스캔을 계속 해야 돼. 눈치를 계속 살펴야 되는 것이다. 왜?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내가 뭔가 관심을 둬야 되니까. 네, 이렇게 상대방의 표정, 언어, 마음도 알아채야지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다. 자, 제대로 된 말을 하려면 표정, 언어, 마음도 알아채야 됩니다. 표정, 언어, 마음. 제대로 된 말을 하려면 중요하죠. 표정, 언어, 마음. 남자들은 옛날에 20대 때 연애하던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죠? 표정. 여자 꼬실 때 잘 생각해 봐봐. 표정하고 언어하고 마음까지 알아채려고 애를 쓰지 않았나요? 그때는 온몸에 촉이 살아 있었잖아.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티미해지기 시작했다. 이게. 그죠? 중요하다. 이게 옛날을 생각해요. 옛날. 자, 아까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나 어떤 사람이 목말라 그러면 목말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물 줄까? 이럴 수도 있고 콜라 줄까? 꿀물 줄까?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가겠죠. 그죠? 예를 들면 도시락 커피 와서 누군가가 목말라요. 그러면 아메리카노 요즘에 날이 또 봄이야. 살짝 더우니까 한겨울 영하 10도 할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줄까요?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상대방을 읽었으니까. 하지만 요즘 같은 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실래요? 이렇게 묻겠죠. 도시내라면.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집이라면은 아메리카노란 단어는 안 나오겠죠. 물 줄까? 오렌지 주스 줄까? 근데 아니 물 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물만 줘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물이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믿어버릴 거냐라고 얘기 써놨잖아요. 물만 주셔도 됩니다라고 할 경우에 얘하고 물만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시원한 냉커피는 어떠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시원한 거 마실게요 이랬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 애초에 물 달라 했는데 왜 말이 바뀐 거냐? 바뀐 게 아니고 메뉴를 모르니까 그냥 물만 주셔도 된다라는 뜻은 뭐예요? 메뉴는 관심 없고 그냥 뭐라도 당신이 준다 하니 그냥 가볍고 소박한 거 요것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럼 너 이거 어떠니라 하니까 예 그거 하겠습니다 이런다. 그러니까 이 물만 주셔도 됩니다라는 뜻에서는 물 오은이 예를 들면 커피를 가져가니까 뭐라 그래요? 물만 달라고 했잖아 이 자식아 이럴 수는 없잖아. 이해돼요?
네. 네. 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잖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는 것이다. 그 전제에서 보시라고. 말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는 것이다. 외우셔야 돼. 말은 여러 번 하는 것이다. 이유는 뭐냐? 한 번 말해서 알 수가 없는 게 말이므로, 상대방이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고 저 사람도 저 사람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없으니 이 사람도 그냥 물만 주세요 했을 뿐이지 정말로 진정 물만 원했겠느냐. 이해되십니까? 네. 네, 네. 중요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말을 잘하는 전제 조건은 결국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출발점이다라는 거다.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시대조사 잘할지 못할지를 판단해 보시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제 한 장인데 굉장히 그 어떤 많은 거를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또 읽어주세요, 김우 씨.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상대방의 표현을 잘 기억하고 잘 이해하는 사람인가요? 평상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사람인가요? 상대방과 약속을 한 후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잊어버리고 미안함도 갖지 않는 사람인가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유년기의 잘못된 가정 환경 속에서 배양됩니다. 타인의 생각을 모른다면 하다못해 가벼운 붕어빵 장사를 해도 망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채는 장사꾼들은 크게 성공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장사를 해도 망합니다. 고객의 마음을 잘 알아야 고객이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고객의 마음을 잘 알아채는 사람, 고객의 마음을 잘 시세조사하는 사람이 곧 성공합니다. 또 직장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진정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무감각한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투자의 최고봉인 경매 투자에서라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고 적은 노력으로 몇 년치 월급을 모아 놓은 것만큼 벌 수 있는 매력적인 경매 투자이지만 이렇게 간단한 훈련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경매 투자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즉, 시세조사와 경매 투자 성공에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잘 알아채는 것이 기본 중 기본임을 잊지 맙시다. 예,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알아채야 되니까 제대로 듣기 훈련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알아채는 연습 한번 또 계속 읽어주세요. 제대로 듣기 훈련, 소리와 느낌 두 가지를 들어야 한다. 제대로 듣는 것은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소리를 들을 때 단지 소리만을 들을 수 있고 소리 이외의 다른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만을 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단어만 듣는 것을 말합니다. 단어만 듣게 되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오빠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빠와 오빠 이 두 가지를 봅시다. 오빠는 왠지 말꼬리를 길게 하고 애교를 부리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오빠는 왠지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느낌이 나고 말을 빨리 하는 느낌이 납니다. 단지 단어만 듣는 것과 상대방의 표현과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듣는다는 것은 소리만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와 달리 느낌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결론이 나왔네요.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소리와 느낌 둘 다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들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겨우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자, 소리와 느낌이라는 건 아시겠죠? 소리와 느낌. 자, 좀 전에 소리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시험 봅니다. 데드캠프. 금요일날 시험 볼까요? 금요일날? 주간식 시험. 소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자, 이게 지금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단어, 느낌, 소리는 단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소리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단어로 구성된 단어로 구성돼.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들을 때는 그 단어를 읽은 소리죠.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 그거를 단어라는 글로 와전이 아니고 글로 바꿀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오빠 그러면 글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 예를 들어 오빠야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 소리를 글로 써야 되니까.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들으면 머릿속에 지금 요게 떠오르고 요게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소리로 들으면 그냥 단어의 구성으로 듣지 않고 그냥 소리로 쓱 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러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그런 적 있잖아요. 눈앞에 뭘 두라 그러지? 스크린. 스크린. 자, 시험 봅니다. 예상 문제 나갑니다. 뭐 이번에 시험 예를 들면 수업 듣고 시험에 빠진 사람은 다음 1차에 한해서 다음 데드캠프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잖아요. 데드캠프에 결석하는 사람은 아예 오지 마라 이렇게 써놨던 거 기억하시죠? 네. 성적이 나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자 차후 1회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눈앞에 뭐를 그리라 그러죠? 제가 주로? 스크린, 스크린.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한지 알겠어요? 자, 소리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단어로 구성돼 있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듣자마자 뭐로 바꿔야 돼요? 머릿속에 글로 글로 바꿔야 바꿔야지.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소리만 듣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소리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단어. 단어로 단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소리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단. 예, 단어를 생각해야 한다. 오케이? 네, 네. 자, 제가 오케이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어야 돼요? 영어 오케이. 영어 오케이나 한글로 오케이 이렇게 떠올랐어야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오케이, 물음표. 물음표가 있었어야 되겠죠. 물음표. 맞죠? 네. 요게 중요해요. 소리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나중에 강력한 기억력의 그 훈련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근데 소리로만 인식하니까 들어도 뭔 소리인지를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들 가끔 그러잖아. 나 들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저기 하품한 사람 누구야? 다 보고 있다 지금. 자,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 말은 뭐냐면 단어로 환전하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이 신호 체계를 안 해서 그러는 거죠. 쉽죠?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면은 아이폰에다가 또는 이제 노트북에다가 이어폰을 딱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에서 나는 음악의 신호를 전류가 어떻게 바꿔가지고 여러분의 이어폰으로 그 소리 스피커 형태로 이렇게 쏴주잖아요. 네. 그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문자 이렇게 탁탁탁 치면은 그 문자 한글로 써져 있는 문자가 고유한 컴퓨터 언어로 번역이 돼서 무선을 타고 가서 그 상대방의 화면에 한글로 턱턱 뜨는 거예요. 즉 변환되는다. 이게 변환. 이해됐죠? 네,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적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뜻이 왜 단어라는 거가 전제됐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자, 읽어주세요. 소리를 듣고 적을 수 있어야 한다. 소리를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그 소리를 적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발음을 하거나 내가 부주의해서 잘못 듣는 경우에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겁니다. 글로 적을 수 있어야 우리는 소리를 듣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귀에 들리는 여러 종류의 소음과 무의미한 잡음도 다 한글로 적을 수 있습니다. 만화책을 보시나요? 만화책을 보면 사람의 동작과 표정, 감정도 표시하지만 소리도 표시합니다. 의성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소리를 글로 적는 것을 의성어라고 합니다. 우엑, 우엑. 돼지를 잡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펑컹은 개가 짖는 소리입니다. 오르롱쾅쾅은 번개와 함께 천둥을 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제대로 들었다면 소리도 글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데 더 그래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주의하거나 상대방이 발음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되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듣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 자, 제대로 듣기 훈련이죠. 우리가 제대로 듣고 보기 훈련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제대로 듣는다라는 게 뭐냐? 상대의 말을 듣는다. 말은 소리다. 소리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쓸 줄 알아야 된다. 적을 줄 알아야지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을 말을 들었는데 듣긴 들었는데 적으려고 하니까 안 적혀요. 그죠? 그러면 들은 거다 안 들은 거다? 안 들은 거. 안 들은 거다. 그거 안 들은 거예요, 그게. 듣긴 들었는데 내가 손으로 쓸 수 없으면 안 들은 거야.